안녕하십니까? 제주살이를 시작한 지 올해로 3년차가 된 40대 남성입니다. 서울 태생에 웬만해서는 서울 밖을 벗어나 본 적이 없던 제가 제주살이를 시작하게 된 이유는 바로 저희 가족들과 아내에게 얽힌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연을 끊고 살지 못한다면 되도록 얼굴을 마주하고 살 일은 없게 만들려고 용기를 내서 제주도로 내려왔는데 제주도에 3년 정도 살면서 느낀 것은 저희 가족들도 아내 사이에 있는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려면 제가 저희 가족들과 연을 끊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족들과 연을 끊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제주도로 내려와 이 채널에서 많은 사람들의 사연을 들었는데 여러분들이 댓글로 조언도 해주시고 해결 방안도 제시해 주시는 걸 보고 저도 지혜로우신 구독자님들의 도움을 받아보고자 글을 남겨봅니다. 저희 가족들과 아내 사이에 문제가 생긴 근본적인 이유는 사실 제가 3대 독자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3대 독자로 태어난 저는 세상 그 누구보다 귀하게 자라왔다고 자부할 수 있을 만큼 귀하게 자라왔습니다. 여자 형제들은 받지 못한 크나큰 사랑과 금전적인 지원을 한 몸에 받으며 자라왔던 저는 엘리트 코스를 밟아 대기업에 입사를 했습니다. 대기업에 입사를 하고 난 후 솔직히 저는 앞으로도 제 삶이 지금처럼 탄탄대로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은한 학자금 대출도 없지, 제가 부양해야 돼 가난한 부모도 없지. 오로지 저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물려받을 재산들과 저를 지원해주는 든든한 가족들 뿐이니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아내를 처음 만났던 그때도 이 여자를 만나면 내 삶에 오점 같은 건 없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안달이 얼굴이 점점 부어오른 것 같은데 왜 그래? 오전까지만 해도 괜찮았잖아. 안달이 거울 봤어? 아내를 처음 만나게 된 날은 회사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알레르기 반응으로 병원에 실려가게 된 다음 날이었습니다. 견과류 알레르기가 있었던 저는 제대로 확인을 하지 못하고 구내식당에서 견과류가 들어간 음식을 먹고 알레르기 반응으로 응급실로 가게 되었죠. 안녕하세요. 회사 구내식당 영양사 박은정이라고 합니다. 어제 점심 드시고 알레르기가 심하게 올라와서 응급실에 실려갔다는 이야기 듣고 걱정이 돼서 찾아와 봤어요. 지금 몸은 좀 어떠세요? 어제 주사 맞고 응급실에서 좀 쉬었더니 금방 괜찮아졌습니다. 제 불찰로 일어난 일이라 이렇게 찾아오지 않으셔도 되는데 제가 번거롭게 해드린 것 같아서 죄송하네요. 아니에요. 어제 점심 먹고 응급실 실려갔다는 직원분이 계시다는 이야기 듣고 하루 종일 마음이 안 좋았거든요. 직접 찾아뵙고 제 눈으로 괜찮은지 꼭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죄송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알레르기 반응으로 응급실을 다녀온 다음 날 영양사인 아내가 직접 저희 부서로 찾아와 저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사실 이번 일은 식단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먹은 제 잘못인데 직접 찾아와 제 상태를 확인하고 용서까지 구하는 아내에게 저는 그날 푹 빠지고 말았습니다. 안드레, 식당에서 부담스럽게 흐릿하게 쳐다보지 말고 그렇게 마음에 들면 사내 메시지로 말이라도 걸어봐. 그러다 잘 안 되면 평생 구내식당 이용 못할까봐 겁나서 못하겠어요. 그리고 제가 대시했다가 영양사님이 부담스러워서 일이라도 그만두면 어떡해요. 다 그 노릇이 무슨 그런 일로 일까지 그만둔다 그래? 그리고 사내놈이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으면 어떻게든 마음을 얻으려고 노력을 해야지. 소심하게 왜 몰래 지켜보기만 해? 내가 답답하게 죽겠네. 아내가 저를 찾아온 그날 이후 저는 어떻게 하면 아내와 다시 말이라도 한번 섞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 직장 동료의 조언대로 사내 메신저로 아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다행히도 제 메신저에 아내는 긍정적으로 답장을 주었고 아내의 반응에 용기를 얻은 제가 아내에게 데이트 신청을 했습니다. 그렇게 아내와 첫 데이트를 하고 난 후 저희는 만난 지 3번 만에 연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경원 씨는 형제 관계가 어떻게 돼? 누나들 이야기하는 거 들었는데 다른 형제 이야기하는 건 전혀 못 들었네. 경원 씨 누나들만 있는 막내 아들이야? 나 남자 형제는 없고 내 위로 누나 2명만 있어.
그건 왜? 나 누나만 있는 게 신경 쓰여서 그래? 아직 결혼할 사이 아니니까 신경 쓰이는 것까진 아니고 남자 형제는 없는 건가 궁금해서 물어봤어. 근데 있잖아. 말이 나온 김에 나 자기한테 할 말이 있는데 나 사실 3대 독자야. 이걸 말해야 되긴 하는데 언제 말해야 될지 타이밍을 못 잡아서 이제서야 말해. 미안해. 저는 아내와 만난 지 1년이 넘었어야 제가 3대 독자라는 사실을 밝혔는데 그동안 아내에게 그 사실을 밝히지 못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내를 만나기 전 교제를 했던 여자친구들은 제가 누나만 둘의 3대 독자 아들이라는 걸 알면 기겁하고 도망을 갔기 때문이었죠. 경훈씨, 3대 독자라고? 그게 사실이야? 나 말로만 들었지 살면서 3대 독자는 처음 보는 것 같아. 근데 그게 왜 나한테 미안할 일이야? 나한테 전혀 미안해하지 않아도 되는데. 내가 3대 독자라는 사실 자체가 자기한테는 부담스러운 사실이잖아. 결혼 생각이 있었으면 더 일찍 말했어야 했는데 이제서야 말한 것도 미안하고 그래. 아니야.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랬겠지. 그리고 나는 경훈이가 3대 독자든 누나가 둘이나 있든 그런 건 별로 개의치 않아. 그리고 우리 아직 결혼 이야기도 안 나눴는데 나한테 미안해하는 건 너무 성급한 것 같다. 제가 3대 독자라는 이야기 들은 아내는 정말 그 사실에 대해 개의치 않았는 듯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말을 들었던 당시에 저희가 결혼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고 서로에게 결혼할 만큼의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2년 정도 더 흘렀을 때 저희도 드디어 혼사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자기 3대 독자라니까 기겁하면서 나보고 진짜 자기랑 결혼해도 괜찮냐고 하시더라. 자기한테 시집가면 무조건 아들 낳아야 한다고 대다는데 어머님이랑 아버님 자기한테 아들 기대하고 계셔? 우리 할머니랑 부모님도 그렇고 누나들까지 나한테 아들을 기대하고 있기는 해. 근데 자기는 너무 부담 갖지 마. 아들이 내 마음대로 나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들 말은 그렇게 해도 딸만 낳아도 좋아하실 거야. 나 아기 엄청 좋아하는 거 알지? 우리 둘 아기 키울 능력만 되면 나는 아이 몇 명이나 낳든 상관없으니까 내가 아들 낳을 수 있을 때까지 한번 낳아볼게. 대신 자기는 그만큼 돈 많이 벌 거고 단단히 해야 돼. 혼사 이야기가 오고 할 때도 아내는 제가 3대 독자라는 사실에 부담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진심으로 저희 사이에 아들이 태어날 때까지 노력할 생각이 했었죠. 저희 가족들은 그런 아내가 마음에 들었는지 고민도 않고 바로 저희 결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경훈이 너 엄마 눈 높은 거 알지? 하나밖에 없는 귀한 내 아들 아무 집안이나 아무 여자한테 보내기 싫어서 엄마가 직접 손자를 알아보고 있었는데 너희 결혼 허락해주는 이유는 딱 하나야. 은정이 네가 무조건 아들 낳을 거라고 하는 게 마음에 들어서 허락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은정이 너 무조건 어떻게 해서든 아들 낳아야 된다. 나랑 약속하렴. 어머님,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저 최대 4명까지 낳을 생각인데 설마 넷 중에 아들을 하나 못 낳겠어요? 저 아이 많이 낳아도 잘 키울 자신도 있으니까 저만 믿어주세요. 그리고 독자라는 것도 경훈씨 세대에서 끝나는 게 태어난 아들한테도 부담이 덜 될 거니까 아들 최대한 많이 낳아볼게요. 아들을 많이 낳겠다는 씩씩한 아내의 포부에 저희 할머니와 부모님의 얼굴에는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분명 할머니와 어머니가 며느리가 될 사람에게 시댁살이를 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아내가 어떻게 해야 예쁨을 받을 수 있는지 아는 사람이라 그런 건지 저희 가족들과 아내 사이는 너무나 평화로웠습니다. 경훈이랑 은정이 너 엽산은 챙겨 먹고 있니? 임신하기 전부터 엽산 먹어야 되는 건 너희 다 알고 있지? 할머니랑 엄마는 하루라도 빨리 손잡고 싶으니까 너희 신혼 즐길 생각하지 말고 어서 빨리 임신 준비에 들어가도록 해. 엄마, 우리 이제 막 신혼여행 다녀왔어. 그동안 결혼 준비한다고 힘들었는데 적어도 몇 달 정도는 우리도 좀 쉬어야지. 은정이나 나나 아직 젊어서 급할 것도 없잖아. 너희가 젊기는 뭐가 젊어. 30 넘었으면 지금부터라도 부지런히 애를 낳아야지. 은정이가 말한 대로 대신 낳을 수 있지. 첫째랑 둘째 둘 다 아들 낳는다는 보장이 있으면 너네 마음대로 하라고 할 텐데 그게 아니니 하루라도 젊을 때
아이 생사해서 나. 저희 가족들은 제가 결혼을 하자마자 저와 아내에게 압박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런 가족들 때문에 아내 눈치를 본다고 많이 힘들었는데 생각보다 아내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듯 했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성격이 급해서 그러는 거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우리는 여유롭게 마음 먹고 자연스레 임신하면 되는 거야. 자기도 알겠지만 성급하게 마음 먹으면 될 것도 안 돼. 내 신경 쓰지 마. 나는 이 정도를 각오하고 결혼한 거야. 그리고 내가 아들만 낳으면 여기서 대가 끊기는데 당연히 부모님들은 걱정이 되시겠지. 내가 사돈 엽산 있으니까 우리 오늘 저녁부터 엽산 챙겨 먹어보자. 불만 없이 무례하고 막무가내인 저희 가족들의 뜻대로 해준 아내에게 정말 감사했습니다. 아내를 사랑해서 결혼하긴 했지만 내가 결혼을 정말 잘했다는 생각까지는 하지 못했는데 그날 내가 장가를 잘 갔다는 걸 처음 깨달았습니다. 아내와 저는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신혼을 즐길 새도 없이 임신 준비에 돌입을 했는데 바로 임신이 될 줄 알았던 저희 생각과는 달리 결혼한 지 1년이 다 되도록 임신이 되지 않았습니다. 너희 아직도 임신 소식이 없니? 다음 달이면 너희 결혼한 지 1년째 되는 날인데 어떻게 1년 동안 임신이 안 될 수가 있어? 어머님,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긴 한데 이게 저희 마음대로 안 되네요. 그리고 저희 아직 결혼한 지 1년밖에 안 됐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죄송해요, 어머님. 나는 너희 시아버지를 시골리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임신이 됐는데 네가 이렇게 임신 안 되는 건 말이 안 된다. 너 설마 우리 앞에서는 노력하고 있다고 하고 뒤에서는 일부러 피임하거나 그러고 있는 거 아니지? 어머님, 그런 거 절대 아니에요. 저 아이 갖고 싶어서 일부러 몸에 좋다는 음식도 챙겨 먹고 지금이야 말씀드리지만 친정엄마가 임신 잘 되게 해준다는 보약도 지어주셔서 지금까지 먹고 있어요. 저 정말 노력하고 있어요, 어머님. 결혼한 지 1년이 되어도 임신이 되지 않자 저희 가족들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랐는지 서서히 아내에게 시집살이를 시키는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1년 동안은 너 가르쳐준다는 명목으로 제사랑 차례 준비를 내가 같이 해줬지만 앞으로는 은정이 너 혼자 해라. 나는 이 집에 시집 오자마자 나 혼자 제사상 다 차렸고 나처럼 가르쳐주는 시어머니도 없었다.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니? 엄마, 그 옛날이고 요즘 같은 시대에 누가 혼자서 제사상을 차려. 누나들도 있고 엄마도 있는데 같이 하면 좋잖아. 넌 가만히 있어. 시어머니가 며느리 교육한다는데 왜 네가 끼어들어? 그리고 경훈이 네 처가 혼자서 제사상 차린다고 걱정돼서 주방에 어슬렁거리기만 해봐. 절대 가만 안 둬. 엄마가 너 손에 물 붙이는 일 절대 없게 하라고 어릴 때부터 당부했던 거 기억하지? 아이를 못 낳는다는 이유로 시집살이가 시작되어도 아내는 불만, 불평한만 하지 않고 묵묵히 시키는 대로만 했습니다. 그런 아내가 안쓰럽기도 하고 미안한 마음이 커서 제가 아내를 어떻게든 도우려고 하는데 제가 조금이라도 아내를 도우려 싶으면 저희 가족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세아기, 너 다음 주 토요일에 할머니 생신인 거 알지? 나는 이제 늙어서 할머니 생신상 차려드릴 기력이 없으니까 이번부터는 네가 준비하도록 해라. 너 그래도 영양사니까 혼자서 알아서 척척 잘할 것 아니냐? 엄마, 할머니 생신상 준비를 이 사람이 어떻게 혼자서 다 해? 내가 부담할 테니까 우리 그냥 근사한 한정식에서 식사하는 걸로 하자. 경훈이 너도 말 같은 소리를 해. 엄마는 지금까지 한평생 내 손으로 직접 매년 할머니 생신상 차려드렸어. 은정이 너 앞으로 할머니 생신 포함해서 내 생일 그리고 너희 시아버지 생신도 네 손으로 직접 차리도록 해라. 시집와서 애를 못 낳으면 몸으로라도 때워야 되지 않겠어? 어머니가 아내에게 지독한 시집살이를 시켜도 말리는 식구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저희 할머니는 어머니보다 아내를 더 싫어하면 싫어했지 덜 싫어하진 않았습니다. 할머니 생신날 어머니가 하라는 대로 아내 혼자서 생일상을 준비했는데 할머니는 아내 앞에서 밥그릇을 보란듯이 엎어버렸습니다. 밥이 왜 이렇게 맛이 없어? 어떻게 이 쉬운 밥 하나도 제대로 못하면서 시집으로 온 거야? 너 우리 경훈이한테도 이따 밥상 차려주는 거니? 이걸 사람이 먹으라고 만들어 놓은 밥이야? 할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이라도 다시 새밥 차려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할머니가 진밥을 싫어하실 줄 몰랐어요. 진밥이든 꼬물밥이든 네가 해주는 밥은 입에도 안 될 거니까 넌 가만히 있어라. 우리 생상이 왜 이렇게 조촐해? 너 내가 올해로 나이가 몇인 줄 알아? 내가 이 나이 되도록 자식들한테 폐 한 번 안 끼치고 건강하게 살아줬으면 감사의 의미로 진수성찬을 차려야지. 생일상이 이게 뭐냔 말이야. 아내가 준비한 할머니의 생일상은 상다리가 부러진다는 표현도 모자랄 정도로 진수성찬이었습니다. 여기서 뭘 어떻게 더 차려야 되나 싶을 정도로 산의 진미가 밥상 위에 있었는데 할머니는 성에 차지 않는다며 아내를 쥐잡듯이 잡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이 사람 할머니 생신상 차려드린다고 어제 회사도 안 나가고 이틀 동안 준비한 거라고요. 고맙다는 말까지 못하셔도 그렇게 막말하시면 안 되죠. 저놈이 저게 여 같은 저 개집애한테 홀라당 홀려서 이 할미한테 대들기까지 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 자선이 처편이 될 수가 있어. 이 배응망덕한 놈 같으니라고. 전년이 문제야. 애도 못 낳는 년이 하나밖에 없는 우리 귀한 손주를 올려서 애를 완전히 등신으로 만들어놨어. 그동안 갖은 구박에도 잘 참아왔던 아내는 할머니의 생신날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의 입에서는 아내를 향한 욕설이 끊임없이 쏟아지는데도 할머니를 말리는 사람은 저 말고도 아무도 없었고 가족들은 오히려 할머니 말에 맞장구를 치고 있었습니다. 경훈이 너는 어른들 앞에서 은정이 편들지 마. 그게 오히려 더 독이 된다는 거 몰라서 그러는 거니? 내가 볼 때 할머니 말씀 하나 틀린 게 없는 것 같은데 왜 네가 화를 내고 난리야? 큰 누나까지 왜 그래? 누나도 시집가서 한 집안의 며느리면서 같은 며느리끼리 편들어주지 못할 망정 왜 할머니 말에 맞장구를 치고 있어? 누나는 은정이 편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미안한데 쟤랑 나랑 입장이 똑같니? 나는 지금 애가 벌써 둘이야 둘. 거기다 아들까지 하나 있다고. 이보다 완벽한 며느리가 어딨어. 그리고 애 못 낳는 며느리가 미움받는 건 당연한 거지. 할머니, 경훈이 신경 쓰지 말고 하고 싶은 일 있으면 다 하세요. 제가 들어보니까 할머니 말씀 틀린 거 하나도 없어요. 편을 들어주는 큰 누나의 말에 할머니는 더 기세등등해지셔서는 눈앞에 놓인 숟가락을 아내에게 집어 던지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결국 화를 참지 못한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 더 큰 소리를 냈습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을 했다고 다들 애를 쥐잡듯이 잡아? 그리고 누나는 할머니가 나랑 차별한다고 할머니 일찍 죽었으면 좋겠다고 연부를 외웠으면서 왜 이제 와서 할머니랑 편먹고 은정 괴롭혀? 누나 이렇게 더러운 짓 해서라도 할머니 사랑받고 싶어서 그래? 한경훈, 너 지금 누나한테 무슨 짓이야? 할머니가 틀린 말 한 게 하나도 없으니까 네 누나가 할머니 편이 되는 거지. 그래 할머니가 언제 너랑 누나를 차별했다고 그래? 이 집은 할머니부터가 잘못됐어. 그리고 엄마는 지금까지 할머니한테 그렇게 쉽사리 당해놓고도 은정이한테 똑같이 그러고 싶어? 엄마도 할머니 때문에 매일 밤마다 울었으면서 은정이한테 똑같이 그런 상처를 주고 싶냐고. 애 못 낳는 거 중죄야 중죄. 아무리 못해도 딸이라도 낳아야지. 어떻게 딸도 못하고 저렇게 당당하게 우리랑 겸상을 할 수 있니? 더 이상 꼴 보기 싫으니까 네 처 데리고 돌아가.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는 아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간 저는 아내를 앉혀놓고 아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당시 제가 아내에게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저희 가족들을 대신해 무릎을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비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은정아, 내가 정말 미안하다. 나도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심하게까지 할 줄은 상상도 못했어. 이럴 줄 알았으면 애초에 너한테 결혼을 하자고는 안 했을 거야. 정말 미안하다. 여보, 우리 왜 도대체 임신이 안 되는 거야? 우리 이렇게 간절하게 아이를 바라고 노력하고 있는데 왜 임신이 안 되는 거냐고. 내가 임신만 했어도 이런 일 없었을 텐데. 나 정말 아이 못 가지면 어떡해? 우리 결국 이혼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내는 저희 가족들에게 구박을 그렇게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가족들을 탓하기는커녕
본인을 탓하며 자책했습니다. 은정아, 우리 아이 가질 수 있어. 인공수정이든 시험관이든 뭐든 하면 언젠가는 아이 가지게 될 거야. 그러니까 이 일로 스스로 자책하지 마. 이건 우리 잘못이 아니라 아이 못 가졌다고 욕하는 우리 가족들이 잘못된 거야. 어머님이 나한테 절대로 인공수정이랑 시험관 하지 말라고 하셨어. 자연 임신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임신하는 건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짓이고, 그렇게 낳은 손주는 손주를 인정하고 싶지도 않으시다고. 무조건 자연 임신하라고 하셨어. 엄마가 언제 또 너한테 그런 말 하셨어? 은정아, 엄마 말 하나하나 다 신경 쓸 필요 없어. 엄마도 옛날 사람이라 뭐 또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니까 무시해도 돼. 그리고 그렇게 해도 임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살자, 은정아. 우리 아이 없어도 둘이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어. 저희 가족들이 아내에게 심한 시집살이를 시키고 있다는 게 장모님 귀에 들어갔는지 하루는 장모님이 아내를 데리고 가겠다며 집으로 찾아오신 적이 있었습니다. 안서방, 나 더 이상 가만히 못 지켜보겠네. 사돈들이 결혼하자마자 우리 은정이 보고 애 낳으라고 한 것도 마음에 안 들었지만, 은정이 지도 애를 낳고 싶어 해서 내가 도와줬는데 더 이상은 나도 못 참겠어. 은정이 나한테도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딸이야. 자네도 알겠지만 우리 은정이 같이 심성 고운 애 세상에 또 없다고. 이게 내가 그렇게 키워서 그런 게 아니라 천성이 그런 애인데 어떻게 그런 애 못살게 굴 수가 있어. 장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장모님을 볼 면목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앞으로는 은정이 눈에 눈물이 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자네는 믿어도 자네 가족들은 못 믿겠네. 자네가 은정이 안 보내준다고 해도 내가 데리고 갈 거니까 그 손 놓게. 장모님이 강제로 아내를 끌고 나가려고 하자 아내가 장모님의 손을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 사람이랑 헤어질 생각 없고 어떻게든 아이 낳아서 할머님이랑 아버님이랑 어머님한테 며느리를 인정받아야 돼서 나 절대로 엄마 따라갈 일 없어. 은정아, 너 도대체 왜 그러니? 얘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너 애 안 낳아도 돼. 안 낳아도 되니까 이제 그만하고 이 집구석이랑 연 끊고 엄마랑 가자. 싫어. 나도 애 갖고 싶고 낳고 싶다고. 내가 낳고 싶다는데 엄마 왜 그래? 내가 견디지 못할 만큼 힘들어지면 그때 내 발로 이 집에서 나갈 테니까 엄마는 그냥 가만히 좀 있어. 결국 장모님은 가슴에 대못이 박힌 채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반쯤 정신 나간 상태로 지냈는데 갑자기 자기 몸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몇 날 며칠을 울고 불길래 결국 산부인과에 데리고 가 이미 해본 정밀 검사를 다시 해봤지만 아내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임신하는데 저는 문제 없는 몸이라고 하니까 우리 조금만 더 노력하면 임신할 수 있을 거야. 지금은 아이가 우리한테 올 때가 아니라 그런 거지. 우리 반드시 아이 낳을 수 있어.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말자, 은정아. 심적으로 힘들어하는 아내를 어르고 달래며 겨우 진정을 시키긴 했지만 저희가 결혼한 지 3년이 넘어갈 때까지도 저희는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그 정도가 되면 아내도 저희 가족도 아이를 포기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를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아이를 포기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약이 너 아이 낳기 전까지 이 집안 문지방 넘을 생각하지 마라. 솔직히 우리 식구들이 너 꼬락서니 보는 것만으로도 역겹게 힘들었어. 참다 하는 말이니까 기분 나빠하지 말아라. 어머님, 저희 그냥 시험관이라도 하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요즘에 난임인 사람이 생각보다 엄청 많고 시험관으로 아기 낳은 집도 정말 많대요. 그렇게 낳아도 아기 건강하게 태어나서 문제없이 자란다니까 시험관이라도 하게 허락해주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내가 시험관은 절대 안 된다고 몇 번이나 말하니. 시험관으로 낳은 아이는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에는 분명 문제가 있을 거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아이 낳으면 하늘이 노할 게 분명해. 저희 가족에게 질릴 대로 질려버린 제가 먼저 아내에게 저희 가족들과 연을 끊고 살자고 말했습니다. 나는 앞으로 우리 아버지랑 어머니 그리고 누나들까지 안 보고 살아도 되고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 수 있으니까 당신도 앞으로 우리 가족들이랑 연 끊을 생각해. 엄마한테 연락 오는 거 다 무시하고 당신이 먼저 안부 전화도 걸지 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래.
당신이 3대 독자라 다들 당신만 바라보고 사는데 그렇게 되면 괜히 또 나만 욕 얻어먹게 될 거야. 내가 아들 노릇 안 하겠다는데 자기들이 어떡하겠어? 그리고 아들도 아들 노릇 안 하는데 며느리한테 며느리 노릇하라고 할 자격은 있어? 우리 가족들이랑 연을 끊어야 아이가 생기든 말든 할 것 같으니까 당신은 내 말대로만 해. 정말 가족들과 연을 끊을 생각으로 단단히 마음을 먹고 제가 먼저 저희 가족들과 연락을 끊고 살고 있던 중 저희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경훈아, 너희 집 현관 비밀번호가 어떻게 되니? 엄마가 너랑 은정이 주려고 반찬 좀 가져왔는데 이것만 잠깐 놓고 갈 생각이니까 비밀번호 좀 알려줘 봐라. 갑자기 웬 반찬이야? 그냥 문 앞에 두고 가면 퇴근하고 내가 안에 들려 놓을 테니까 문 앞에 두고 가. 이 날씨에 문 앞에 두고 가면 음식 다 상하지? 은정이가 좋아하는 반찬도 만들어 왔으니까 얼른 비밀번호 알려줘봐. 뜬금없이 아내와 제가 먹을 반찬을 만들어 왔던 어머니가 이상하게 느껴지긴 했지만 솔직히 저는 어머니가 아내에게 조금이나마 미안한 감정이 생겨서 반찬을 챙겨온 줄 알고 의심도 없이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아내와 퇴근을 하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거실에는 어머니와 누나들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너희들 왔니? 그냥 가려다가 오랜만에 우리 아들 얼굴 좀 보고 가려고 기다리고 있었다. 하참. 그리고 은정아, 네 물건 하나도 남김없이 내다 버렸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라. 어머님, 제 물건을 내다 버리셨다뇨. 도대체 왜요? 어머니 제 물건 정리하려고 거짓말로 이 사람한테 현관 비밀번호 알려달라고 하신 거예요? 나 이제 너한테 손주 같은 거 기대 안 하고 너희들 이혼시키기로 마음먹었다. 네가 우리 집에 시집 오고 나서 우리 경훈이도 이상해지고 집안이 개박살 나버린 거 너도 잘 알아야지? 너도 일말의 양심이라는 게 있다면 이제 그만 우리 경훈이 놓아줬으면 한다. 아내의 물건을 내다 버렸다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집안을 확인해보니 집에는 아내의 흔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아내의 물건이 남김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이세요? 어머님이 아무리 저에게 심한 말을 해도 저는 어머님 이해했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 다 내 탓이라고 생각하면서 지냈는데 아무리 모든 게 제 탓이라고 해도 그렇지 이건 아니죠. 이렇게 해야 너도 나한테 질려서 경훈이랑 이혼할 것 같더라. 네가 좀 구질구질하고 좀 끈질기니? 내 나름대로 네가 정되게 만들어주려고 노력한 거니까 넌 나한테 고마워해. 지금껏 그 수모를 당해도 단 한 번도 큰 소리 내거나 대들지 않았던 아내는 그날 모든 게 폭발해버린 건지 저희 어머니에게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며 울분을 토했지만 저희 어머니는 혼자 다른 세상이라도 있는 사람처럼 영혼 없는 눈빛으로 허공을 바라보며 아내의 말은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습니다. 다 필요 없고 당장 이혼해. 이혼하라고. 너희도 이혼하면 모든 게 끝났는데 왜 이혼을 안 해? 너 끝까지 우리 경훈이랑 이혼 안 하고 버티면 그땐 내가 너 찢어 죽여버릴 테니까 그렇게 알아.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끝나기 무섭게 아내는 그 자리에서 혼절을 하고 말았습니다. 병원으로 실려간 아내는 장기 입원으로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의사 선생님의 진단에 따라 입원을 하게 되었는데 아내가 입원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아내의 절친한 고등학교 동창이 병문안을 왔습니다. 은정아, 이게 다 무슨 일이니? 너 결혼하고 나서 연락이 잘 안 되길래 무소식이 희소식이나 하고 지냈었는데 왜 이러고 누워있는 거야? 나 정말 속상하다. 미친이야. 좋은 일도 아닌데 여긴 어떻게 알고 왔어? 너한테만큼은 잘 사는 모습 보여줘야 되는데 너 보기 내가 많이 부끄럽다. 잘 사는 모습 보여주는 건 좋은데 힘든 일이 있을수록 나한테 더 연락을 했어야지. 왜 너 혼자 소갈이 하다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거야? 너 힘든 것도 모르고 나는 나 사는 거 바쁘다고 먼저 연락 안 했는데 정말 미안해. 아내는 오랜만에 만난 고등학교 동창에게 그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아내의 친구는 이야기를 듣는 내내 제 눈치도 보지 않고 저희 가족들에 대한 욕을 내뱉기도 하고 화를 참지 못하고 허공에 발길질까지 했는데 아내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훈 씨도 병원에 가서 검사해보셨어요? 3년 넘도록 임신이 안 됐는데 은정이한테 문제 없으면 경훈 씨한테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설마 경훈 씨는 검사 안 해보신 거 아니죠?
제가 병원에 가서 검사 받을 생각은 못했어요. 저는 저희 둘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남편도 검사해보러 가지 않았어요? 보통은 부부 둘 다 검사 받아보는데? 이참에 경호 씨도 병원에 가서 검사 한번 받아보세요. 아내도 저도 단 한 번도 저에게 문제가 있어서 임신이 안 되고 있다는 걸 생각도 못 해봤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제가 참 어리석고 경솔했었죠. 아내의 친구의 조언대로 저는 병원에 찾아가 검사를 받아보았는데 그곳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검사 결과 남편분이 무정자증이세요. 지금까지 임신이 안 됐던 건 아내분에게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남편분이 무정자증이셔서 임신이 안 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의사 선생님 입에서 제가 무정자증이라는 말이 나오자마자 아내는 바로 저희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내가 반쯤은 미쳐서 저희 집으로 달려갔는데 저는 그런 아내를 말릴 수도 없었고 그럴 자격도 없었습니다. 네가 여기 왜 왔니? 그날 그렇게 쓰러져서 걱정됐는데 지금 보니까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었구나. 애를 안 낳아서 그런지 나이에 비해 체력이 좋은 것 같네. 어머님, 당장 저한테 사과하세요. 할머니도 아버님도 형님들도 저한테 당장 사과하시라고요. 저 사과받을 때까지 이 집에서 한 발짝도 안 나갈 거예요. 다짜고 저게 무슨 소리야. 우리가 너한테 왜 사과를 해야 되는데. 사과는 오히려 우리 쪽에서 너한테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남의 집 대를 그렇게 끊어놓고도 네가 사과받고 싶어? 어머님, 집 대가 왜 끊겼는지 어머님도 그동안 진실을 알려드릴까요? 어머님이 지금까지 손주를 못 본 이유는 어머님 아들이 무정자증이어서 그런 거래요. 저한테 문제가 있어서 아이가 안 생긴 게 아니라 어머님 아들이 무정자증이라 임신이 안 된 거라고요. 기자시겠어요? 어머님 아들 몸에 아이를 생산할 씨 같은 건 없다고요. 아내의 말에 어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절망적인 표정을 지으며 저를 바라보셨지만 아내와 어머니의 얼굴을 볼 면목이 없었던 저는 어머니의 눈을 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신, 어머님 계신 이 자리에서 선택해. 어머님이 하라는 대로 우리 이혼할래? 아니면 당신 가족들의 연 끊을래? 당신이 당신 가족들의 연 끊는다고 하면 나 사과 같은 것도 안 받고 여기서 끝낼게. 당신이 선택해. 나야 당신 가족들이야. 윤정아, 지금 내가 여기서 어떻게 선택해? 일단 아버지랑 누나들 이야기도 들어보고 결정하자. 엄마도 지금 많이 당한 것 같아. 그래서 당신은 당신 가족들을 선택하겠다 이 말이야. 내가 당신 가족들한테 어떤 취급을 당하고 살았는지 당신이 옆에서 지켜봤으면서 그 소리가 나와? 그리고 이게 다 누구 때문인데? 솔직히 다 당신 때문 아니냐고. 한참을 고민하던 저는 어머니에게 별다른 말 없이 아내의 손을 잡고 부모님의 집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저희 가족들이 아내에게 했던 만행들을 누구보다 더 잘 아는 제가 아내를 버리고 저희 가족들을 선택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와 저는 저희 가족들과 연을 끊고 아이 생각 없이 둘만 살자고 다짐을 했는데 아내는 그날 이후 괜찮아지기는커녕 점점 더 미쳐갔습니다. 은정아, 새벽에 여기서 뭐하고 있어? 너 설마 우는 거야? 나 깨우지 그랬어. 왜 구석에서 혼자 울고 있어? 여보, 우리 입양이라도 할까? 나 입양해도 내가 낳은 아이처럼 잘 키울 수 있는데 정 안 되면 입양이라도 하자. 나 아이 없어도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되겠어. 나 아이가 갖고 싶어, 여보. 내가 미안하다, 은정아. 내가 정말 미안해. 건강했던 너를 내가 이렇게 만든 것 같다. 저는 힘들어하는 아내를 데리고 정신과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 이후로 아내는 1년을 꼬박 정신과 치료를 받았는데 치료 덕분인지 아내는 결혼 전과 같은 밝은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보, 진이가 다음 주말에 부부 동반으로 여행 가자고 하던데 당신 갈 수 있지? 진이 남편이 회사 이벤트로 펜션 이용권이 당첨돼서 우리 보고 같이 가자더라. 오랜만에 서울 벗어나서 놀러가면 뭐 나야 좋지. 근데 진희 씨 아들 2살이라고 하지 않았어? 아기를 어떡하겠대? 데리고 가겠대? 맡길 데가 없어서 데리고 가야 되나 봐.
진이는 데리고 가기 싫어하는데 내가 돌봐준다고 데리고 오라고 했어. 어쩌다 아내 친구 부부와 동반으로 서울 근교여행을 가게 되었는데 아내는 아내 친구의 아들을 너무나도 예뻐했습니다. 아내가 아이를 보고 속상해할까봐 걱정을 했는데 아내의 모습을 보니 안심을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이야, 하준이 보니까 나한테 아이 같은 건 없어도 될 것 같아. 조카들을 내 새끼라고 생각하고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꼭 내가 낳아야지 내 새끼는 아니잖아. 그래, 은정아. 우리 하준이 네 새끼라 생각하고 많이 예뻐해줘? 하준이도 엄마만큼이나 든든한 이모 생기면 좋잖아. 아내가 아이에 대한 미련을 깨끗이 떨쳐낸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날은 그 어떤 때보다 홀가분한 마음으로 하루를 보냈는데 늦은 새벽 3시쯤 아내의 친구가 자고 있는 저를 다급하게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경호씨 눈 좀 떠봐요. 지금 은정이가 우리 하준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은정이 방금까지 제 옆에서 자고 있었는데 어디 갔다는 거예요? 애가 울어서 잠깐 밖에 산책하러 간 거 아니에요? 저희 남편이 이것저것 샅샅이 뒤졌는데 은정이가 보이지도 않고 연락도 안 돼요. 경호씨가 은정이한테 연락 좀 해봐요. 은정이가 우리 아들 훔쳐간 것 같아요. 아내 친구의 말을 듣고 제가 펜션 안과 그 근처를 쥐잡듯이 뒤졌지만 아내와 아내 친구 아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해가 뜰 때까지 저와 아내 친구 부부는 사라진 제 아내와 아이를 찾아다녔는데 해가 어스름하게 떠오르고 있을 때 아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내가 정신이 없어서 당신한테 말 못하고 왔는데 나 지금 집이야. 그리고 나 하준이랑 같이 있으니까 진이한테는 걱정하지 말라고 전해줘. 당신, 진희 씨한테 말도 없이 애를 데리고 가면 어떡해? 진희 씨 놀라서 애 찾는다고 경찰에 신고하고 난리도 아니야. 나랑 사라졌으면 당연히 나랑 같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지. 걔는 왜 경찰에 신고까지 했대? 진이한테 나랑 하준이 같이 있으니까 안심하라고 해줘. 아내의 행동도 그렇고 아내의 말투도 평소와 다르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내가 친구 아들과 함께 집에 있다는 이야기 듣고 한달음에 집으로 달려갔는데 아내는 안방의 침대에 친구 아들을 껴안고 자장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지만 저는 최대한 티를 내지 않고 다정한 목소리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왔어. 도대체 왜 말도 없이 애를 데리고 온 거야? 진씨가 얼마나 놀라는 줄 알아? 여보, 조용히 해. 우리 아기 오늘 새벽 내내 잠을 못 자서 지금이라도 좀 자야 돼. 그래 여보, 진이랑 진이 남편 좀 내보내줄 수 있어? 당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진희 씨가 하준이 데리고 집에 갈 거니까 하준이 이리 줘. 당신이야말로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 애를 진이한테 왜 줘? 진이가 왜 내 애를 자기 집에 데려간다는 거야? 꿈에서나 나올 법한 아내의 행동에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아 할 말을 잃어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 서 있는데 옆에 있던 아내 친구가 참다 못해 아내에게 다가갔습니다. 은정아 너 왜 그래? 하준이 내 아들이잖아. 은정이 너 지금 일부러 장난치는 거지, 그치? 장난이라니. 너나 장난치지 마. 우리 아들이 왜 네 아들이야? 이 아이 내가 낳은 내 아들이라고. 은정아 제발 그만하고 하준이 이리 줘. 너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아내의 친구가 자신의 아들을 데리고 가려고 하자 아내가 찢어질 듯한 소리를 내며 악을 질러댔습니다. 손대지 마. 손대지 말라고. 내 아들한테 손대지 말라고. 얘가 어떤 애인 줄 알아? 우리 집안의 4대 독자야. 내가 어떻게 낳은 아들인데 네가 왜 뺏어가려는 거야? 아무리 친한 친구라고 해도 나 너 용서 못해. 한참 실랑이를 벌인 끝에 아내의 친구는 자신의 아들을 데리고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지체하지 않고 바로 아내를 응급실로 데려가 정신과 병동에 입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입원시키고 난 후 저는 부모님을 찾아갔습니다. 할머니랑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누나들, 당장 은정이 앞에 무릎 꿇고 사과하세요. 제가 하라고 했다고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하면서 거짓으로 사과하지 마시고요. 은정이한테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 구하세요. 이러다 진짜 은정이 죽을 것 같아서 그래요. 우리도 은정이한테 미안해하고는 있지만 우리도 모르고 그런 건데 우리 보고 어떡하라는 거니?
은정이 착한 애니까 우리가 실수했다는 거 알고 용서해 줄 거라고 생각한다. 아니, 은정이 지금 미쳐 돌아서 정신병원에 입원한 상태야. 1년 동안 치료받고 있었는데도 호전되기는커녕 더 심해졌다고. 나는 우리 가족들이 은정이한테 사과하는 거 제가 보고 싶어서 그러는 거니까 자존심 버리시고 은정이한테 사과해줘. 저희 가족들은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을 조금은 갖고 있긴 했지만 사과를 해야 될 정도로 미안해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희 가족들이 아내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해야 아내의 마음의 병이 나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가족들을 데리고 아내를 찾아갔습니다. 병원복을 입고 병실에 앉아있는 아내는 저희 가족들을 보고도 모른 척을 했지만 가족들이 자신 앞에 무릎을 꿇자 아내가 조금 놀란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은정아, 우리가 진심으로 사과하마. 어떤 이유에서든 너한테 그렇게 모질게 대하면 안 됐는데 우리가 정말 인간 같지 않은 짓을 너한테 했던 것 같다. 어머님, 정말 저한테 진심으로 미안하긴 하세요? 저는 어머님 말 못 믿겠어요. 잠깐 저 달래려고 마음에도 없는 말씀하시는 거면 그냥 돌아가 주세요. 너한테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을 때 오고 싶어서 이제서야 온 거야. 늦었지만 우리 정말 너한테 죽을 죄를 지었다는 거 인정한다고 말해주고 싶어서 온 거니 내 진심을 알아다오. 아내는 끝끝내 저희 가족들의 사과를 받아주진 않았지만 그래도 그날 이후 아내의 상태가 눈에 띄게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회사에서 제주도 정글 갈 사람 신청받고 있던데 우리 제주도로 내려가서 살까? 사람 많고 복잡한 서울에서 사는 것보다 바다 보이고 공기 좋은 제주도에 사는 게 당신도 더 좋지 않을까 싶어. 당신이 그러고 싶으면 그렇게 해. 근데 여보, 나 병원 치료 다 받고 다 나으면 우리 그때 아이 입양하자. 내가 지금 미쳐서 그렇게 해서라도 아이 갖고 싶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생각해왔던 일이라 하는 말이야. 그래, 나도 입양하는 거 찬성이야. 대신 당신 말대로 병원 치료 다 받고 당신 다시 건강해지면 그때 입양하든지 해보자. 그럴 수 있지? 당연하지. 나도 지금 이 상태로는 아이 입양하고 싶지 않아. 내가 아이에게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 때 그때 입양하고 싶어. 그렇게 아내와 저는 서울을 떠나 제주도에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주도로 내려와서는 아내는 꾸준히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저와 함께 제주도에 있는 보육원에 봉사활동을 다니며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제주도로 내려와서도 아내가 저희 가족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서울에 살 때만큼은 아니지만 저희 부모님들이 가끔 제주도에 내려오거나 저희에게 연락을 할 때 그놈의 아이 이야기를 꼭 꺼낸다는 겁니다. 너희 결국 입양을 할 거냐? 하게 된다면 되도록 닮은 애를 입양해라. 부모가 어떤 사람인지 분명한 애를 입양해라 하는 등 여전히 아내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다 아내가 오랜 시간 받아온 정신과 치료가 물거품이 되고 아내가 다시 힘들어할까봐 걱정이 됩니다. 아내와 저는 매일 행복한 미래를 그리며 살고 있는데 저희 가족들 때문에 모든 것이 망칠까봐 너무 두렵습니다. 이럴 때 저는 어떤 선택을 해야